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에 또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나스닥이 올라도 이 삼전은 못 오르는 것인가, 이렇게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중장기적인 이 시나리오를 꼭 알고 가야 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밑구간으로 분명히 열려있는 구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려있는 구간이 올 때 여러분들보다 바로 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62,200원에 대한 저점을 찍을 때 이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 매수와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또다시 음봉을 나타냈는데, 자, 오늘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계에서는 계속 또 우리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거래 창구를 보면은 역시나 이렇게 또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메릴린치,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매수는 개인들과 우리 기관에서 상당한 또 매수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좀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외인들이 결국 삼성전자가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국 결정하는 건 외인들의 수급이다. 수급이다. 우린 여기에 좀 핵심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에 나왔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좀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자, 이 RSI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과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과매도 부분이 현재 2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20포인트.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2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적이 언제 있느냐? 바로 2022년 6월. 거의 저희 2년 전이죠. 이게 2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가는 게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의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도 저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한 번 더 저점을 깹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현재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 과매도 구간에 있던 지표는 상승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저점을 찍었지만 여기에 대한 지표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지표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저희는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렇게 RSI 하나만 보고 잡으면 또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서 모든 것들이 일치를 할 때 이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들이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두 개 정도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대로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잡아야만 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0.5포인트에 대한 비컷, 금리 인하에 대한 비컷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0.5포인트에 대한 비컷에 대한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것이다. 현재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하는 건, 저는 이 두 가지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봤던 분석은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다시 좀 어느 정도 살아나다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현재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맞던, 아니면 이 구간을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고점 신호가 나오던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연봉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연봉을 보여주면은 현재 이 10년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10년선에 대한 부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아직 조금 더 빠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빠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 57,000원, 58,000원 구간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대략 일봉으로 보시면 이 정도 구간이죠.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 이전에 또 저점을 찍었던 이 정도 구간까지인데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역대 지금 역사적으로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15% 이하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죠. 단 한 번 14%대를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 이 14%대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혹은 15%대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여기까지 깨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깨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말도 안 되게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IMF급으로 안 좋게 흘러간다라는 건데 사실 뭐 경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이 약 16%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16%대에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총이 15%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구간이 여기에서 떨어져 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홀딩을 하셔야 돼요. 지금 팔면 최저점에서 매도를 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이런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현재 구간에서 자 역사적으로 볼 때도 6.5포인트에서 이렇게 2004년도 이렇게 1.25포인트 2006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마다 지수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다 하락 그리고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이 딱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지표는 또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른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다시 발동을 할 거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전체 시총의 15%대를 기록을 할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자리에 대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저점 구간 매수 구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측면으로 보나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보나 또는 시총에 대한 또 기본적 분석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나오면 최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저항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고점 신호가 나올 때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분할 매도 대략 50% 구간에 대한 50% 정도의 비중에 대한 구간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예수금을 확보해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잡고 끌고 올라가면 우리는 돈을 버는 기회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를 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황 정보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앞으로 끌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바로 구독,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결국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에서 악의적인 좀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매도 리포트가 이게 반도체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 또 여기에 대한 반박성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과 기관들의 좀 싸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의 상승은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추석도 그랬고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뭐 언급, 예를 들어서 뭐 마리화나에 대한 언급, 2차 전지에 대한 언급, 여러 가지 언급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 이 테마에 대한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대선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이런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시장을 또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매수 타점을 뭘로 잡아야 된다? 바로 이 시그널들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종목명과 함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들과 근거와 함께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참고만 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또 매도 타점을 잡는구나 라는 공부가 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또 공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에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주말 동안 온다고 합니다. 다들 안전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